하이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한 번쯤 6.25 전쟁의 승세를 단숨에 뒤집은 신의 한수,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인천 상륙작전은 이를 계획하고 지휘한 메가더 장군 스스로도 성공 확률은 5000대 1이다 라고 생각한 위험한 작전이었는데요. 이 무리한 하지만 유일했던 선택지였던 한수를 신의 한수로 만들기 위해 목숨을 바치며 피 흘리며 싸운 평균 나이 17세 772명의 학도병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우리에게 잊혀졌던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 장사 상륙작전입니다. 우리가 남쪽으로 쳐들어간다. 북한군이 남한으로 쳐들어오며 시작된 6.25 전쟁. 당시 북한은 빠른 속도로 쳐들어 내려와 전쟁 발발 33일 만에 남한 국토의 90%를 점령합니다. 이대로 낙동강까지 무너지면 답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일단 더 이상 건너오지 못하게 낙동강 다리를 끊자 하고 이를 차단합니다. 하지만 이미 북한 게릴라군 일부가 대구까지 내려온 후였습니다. 대구 시내에 박격폭탄이 떨어졌어.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나도 전쟁에 참여해 북한 놈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하는 분노의 목소리가 끓어오릅니다. 북한군이 승기를 잡고 있던 상황에 군 인력 보충이 필요했고 이에 어떤 이들은 자원하며 어떤 이들은 징집되어 군인이 되었는데 이들 중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대구에서 모인 학도병들은 밀양으로 이동하여 독립 제1 유격대대가 됩니다. 몇 살이야? 몇 살이야? 서로 물어보니 대충 17, 18 사이 현재 고등학생들이었고 드물게 20대나 심지어 중학생들도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학도병들에게 명령이 전달됩니다. 육군 참모총장님께서 친히 문서로 내린 작전명령 제174호다.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부분의 명령이 말로 전달되었던 때임을 감안하면 이 작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학도병들에게 떨어진 작전명령 제174호는 무엇일까요? 작전명령 제174호 장사 상륙작전엔 두 가지 큰 배경이 있습니다. 우선 이미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내려왔다. 부산까지 내주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7번 국도를 막아 북한군의 보급로를 끊고 이후 그들이 후퇴할 퇴로까지 막아야 한다가 첫째이고, 다음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켜야 한다 입니다. 역사가 스포일러지만 우리는 인천 상륙작전이 단숨에 6.25 전쟁의 열세와 승세를 뒤집은 성공한 작전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더글라스 메가더가 북한군을 제압할 상륙작전의 장소로 인천 주문지 군산을 고민하다 미 국방부에게 인천으로 가겠습니다 했을 때 미 국방부의 반응은 돌았냐? 였습니다. 서해는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상륙작전을 펼치기에 무리가 있다. 또 미 국방부의 반대에 메가더는 설득했죠. 바로 그 점 때문에 북한도 우리가 인천으로 가리라 예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 크로마이트 작전에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메가더 자신도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은 5000대 1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선택지 중 최선의 선택이었고 메가더는 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죠. 이 인천 상륙작전이 무리한 수에서 신의 한수로 바뀌게 하기 위해 북한군을 혼란시켜 병력을 빠르게 인천에 모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인천 상륙작전이 실행한 날과 정확히 같은 9월 15일 772명의 학도병이 장사 상륙작전을 개시합니다. 대구에서 밀양으로 이동했던 학도병들은 부산으로 이동합니다. 2주도 채 훈련받지 못한 열악한 처지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언이 당시 열악함을 전해줍니다. 인민군이 총을 난사하고 있었다. 나도 총을 쏘려고 했는데 실탄을 장착하는 법을 몰라 당황하고 있었다. 사실 이 장사 상륙작전은 미 8군 특공대에게 내려지려 했던 작전입니다. 근데 따져보니까 미국인이 아무리 위장을 해도 금방 들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중대한 임무가 학도병들에게 내려지고 북한의 보급로와 퇴로 차단, 인천 상륙작전에 대응하지 못하도록 혼란을 주기 위한 중요한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학도병들이 북한 군가까지 외우며 위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학도병들은 머리를 자르며 목숨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본래 작전은 9월 14일 예정이었으나 태풍 케지아의 영향으로 작전이 하루 미뤄졌는데요. 부산에서 학도병 772명과 미국 고문관 2명, 한국인 선원들을 태운 문산호가 미군함의 호위를 받으며 포항 북쪽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리고 9월 15일 새벽 5시에서 6시경 장사 상륙작전이 시작됩니다. 잠깐! 학도병들을 태운 문산호에 대해 얘기하자면 문산호는 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한 미국 인디애나 출신 상륙함입니다. 본래 47년 한국의 무장이 제거된 채 운수 화물용으로 양도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문산호가 장사해변에 닿기도 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선미 닻을 내리고 해안가에 접안을 하자! 하지만 바람이 너무 세서 닻이 끊어졌습니다. 한미가 돌아갑니다. 결국 문산호는 해안선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병행으로 놓이며 좌초됩니다. 학도병들은 배가 좌초된 것도 모른 채 명령을 받습니다. 상륙하라.
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문산호와 해안까지는 수십 미터 거리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파도가 너무 세서 고무보트를 타고 나가는 과정에서도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상륙을 눈치챈 북한군이 양쪽 고지에서 외칩니다. 총격!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펼쳐집니다. 5에서 6m나 되는 파도가 배를 두들기고 어둠 속에서 적의 포탄 세례와 총알이 멈춰선 배 위로 쏟아졌다. 군장을 하고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뛰어드는 대원들은 모두 물속에 빠져 죽은 것 같았다. 이때 벌써 학도병 전사자가 60명, 부상자는 90명 이상이었는데 적군을 이겨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일념으로 싸운 학도병들이 우리가 200고지를 탈환했다. 그리고 15일 오후 2시 7번 국도를 장악했다. 동시에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되며 동쪽과 서쪽 양쪽의 상륙작전으로 북한군은 혼란에 빠지고 이 장사 상륙작전은 계획대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문제는 북한군은 이 장사 상륙작전을 굉장히 대규모 상륙작전으로 착각했습니다. 2개 부대와 전차를 보내라 하며 물량 공세를 펼쳤고 이에 우리 학도병들은 해안까지 밀렸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배고픔입니다. 내 음식은 물 건너 상륙할 때 다 젖었다. 야, 그거 다 그대로 있었어도 고작 3일치였다. 네, 단 3일치만 배급되었던 식량이었는데 그마저 젖어 사라진 게 대다수였습니다. 참 너무하죠. 학도병들을 구출하기 위해 구조선을 2차례 보냈지만 여전히 높은 파도로 실패했고 상륙 3일째에서야 헬기가 겨우 보급품과 전단지 구조작전을 개시합니다. 그리고 9월 19일 오후 6시 조치원호가 학도병들의 구출을 시도합니다. 학도병들이 필사의 노력으로 북한군의 공격을 뚫고 조치원호로 달려갑니다. 저기까지 도착하면 살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파도에 쓸려가 죽은 학도병도 심지어 함에 오르다 떨어져 죽은 학도병도 많았습니다. 또한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야, 거기서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조치원호에 탑승하여 애타게 부르는 동료들의 목소리와 눈빛에도 쏟아지는 북한군의 공격과 파도에 조치원호에 타볼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조치원호에 오르는 동료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며 남아 싸워야만 했던 학도병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총 139명이 전사, 92명이 부상을 당했고 당연히 행방불명도 있었습니다. 장사 상륙작전과 마주하신 심정이 어떠신가요? 많은 이들이 잊었거나 심지어 대다수가 배운 적 없는 그 시간과 공간에 고작 17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있었고 이를 통해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좌초되었던 문산호는 인양되지 못해 장사 상륙작전에 참전한 참전용사분들은 그곳에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는 전우들의 애가 타고 조치원호에 탑승하지 못한 전우들을 바라보았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때의 소년들은 먼 역사가 아닙니다. 아직 그때를 선명하게 기억하며 살아있는 소년들은 지금 할아버지가 되었고 장사 상륙작전이 기억되고 기록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장사 상륙작전의 역사였습니다. 빠이바.